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랑 같이 타임머신 한번 타볼까요? 목적지는 바로 조선시대입니다. 거기서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꼭꼭 숨겨둔 완벽한 하루 만드는 비법 레시피를 우리가 한번 훔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레시피를 보기 전에 여러분한테 먼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한테 완벽한 하루란 어떤 건가요? 아침에 늦잠 푹 자는 거? 아니면 맛있는 거 실컷 먹는 거? 친구들이랑 하루 종일 노는 거? 각자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무려 400년도 더 전에 조선시대에 사셨던 한 할아버지의 비밀스러운 행복 레시피가 담긴 시조 한 편을 드디어 공개합니다. 과연 할아버지의 하루는 뭘로 가득 차 있었을지 궁금하죠? 자, 레시피의 첫 번째 재료부터 한번 봅시다. 바로 할아버지의 이 평화로운 오후를 깨운 자연의 알람 시계인데요. 우리가 쓰는 시끄러운 따르르릉 소리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소리였다고 해요. 그 소리의 정체는 바로 곡구롱입니다. 자, 이건 칠판에 판서하는 느낌으로 한번 볼까요? 곡구롱이라는 말은요, 꾀꼴꾀꼴하는 그 꾀꼬리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를 우리말로 재밌게 표현한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소리를 흉내낸 말, 즉 음성 상징어라고 하죠. 어때요? 듣기만 해도 막 숲속에 와 있는 것 같고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시의 첫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곡구롱 우는 소리에 낮잠 깨어 일어나 보니. 한번 상상해보세요. 시끄러운 알람 소리에 막 짜증내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새소리에 스르륵 기분 좋게 눈을 뜨는 모습. 정말 평화롭고 여유롭죠? 자, 이제 레시피의 두 번째 재료를 확인할 시간입니다. 기분 좋게 낮잠에서 깬 할아버지의 눈앞에 뭐가 펼쳐졌느냐? 바로 한 폭의 그림 같은 우리 가족 풍경화였어요. 할아버지 시선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먼저 저쪽에서는 작은 아들이 책을 읽으면서 완전 열공 모드에 들어가 있고요. 그 옆에서는 며느리가 배틀에 앉아서 열심히 배를 짜고 있어요. 완전 살림의 달인 포스가 느껴지죠? 그리고 마당에서는 우리 귀여운 어린 손자가 아장아장 꽃을 가지고 놀고 있네요. 집안의 귀여운 담당이죠? 바로 이 부분에서 정말 재미있는 표현 방법이 쓰였어요. 자, 칠판 다시 주목. 아들은 글이 읽고 며느리는 배 짜고처럼 비슷한 문장 구조를 짝꿍처럼 나란히 둬서 말의 리듬감을 살리는 거. 이걸 대고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하는 일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줄줄이 나열해서 보여주는 걸 열거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법들 덕분에 가족들의 모습이 눈앞에 영상처럼 생생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아들은 공부하고 며느리는 일하고 손자는 놀고 누구 하나 불평 없이 각자 자기자기해서 자기 할 일을 조용히 그리고 평화롭게 해나가고 있는 모습. 할아버지에게는 바로 이 평범한 일상이 어우러지는 모습 자체가 가장 큰 행복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 완벽한 하루 레시피에 활용점정을 찍을 마지막 재료, 마지막 한 스푼이 남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을 그냥 사르르 녹여버린 결정적인 한 방이었죠. 때마침 아내가 술을 거르며 맛보라고 하더라. 야, 이 타이밍 정말 예술 아닙니까? 이 평화로운 풍경에 마음이 막 젖어들고 있는데 바로 그때 아내가 갓 거른 신선한 술을 한 잔 쓱 내미는 이 장면. 진짜 금상첨화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거죠. 이걸로 우리 할아버지의 행복지수는 100% 완충, 아니 200% 초과 충전 완료된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오후가 또 있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한 레시피에는 사실 한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바로 이 시조가 담겨있는 그릇, 이 시의 형식에 대한 건데요. 다른 시조들보다 조금 더 말이 많은, 뭐랄까 좀 수다쟁이 같은 특별한 형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여기 표를 한번 볼까요? 보통 우리가 아는 평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 이 세 줄의 길이가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조는 어때요? 맞아요. 가운데 줄, 바로 중장이 다른 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길죠? 왜 이렇게 길어졌을까요? 그렇죠. 아들 얘기, 며느리 얘기, 손자 얘기 이 풍경을 다 담으려다 보니까 할 말이 너무 많아져서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이렇게 딱 정해진 틀을 깨고 가운데 중장이 길어진 시조를 우리는 사설시조라고 부릅니다. 이건 뭐랄까 좀 점잖고 체면 차리던 양반들의 시와는 다르게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주 자유롭게 길게 느려 쓴 시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훨씬 더 솔직하고 생생하고 진짜 사는 느낌이 나는 거죠. 아주 획기적인 형식이었어요.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 할아버지의 행복 레시피를 속속들이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레시피를 통해서 우리가 뭘 좀 생각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할아버지의 행복 재료는 사실 엄청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그죠? 꾀꼬리 소리 들으면서 자는 기분 좋은 낮잠, 또 각자 자기 자리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평화로운 가족의 모습, 그리고 아내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술 한 잔. 정말 소박한 것들이었죠. 이 시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행복이라는 게 무슨 특별한 날, 거창한 이벤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치는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 보물처럼 숨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완벽한 하루로 만들어줄 행복 레시피에는 어떤 재료들을 넣고 싶으세요?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소소한 행복들을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